주말이었던 어제와 그리고 오늘인 월요일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2개가 공표됐습니다. 2개 여론조사 모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30% 중반의 박스권에 갇혔고,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꺾였다는 점입니다. 제 밖에도 이른바 이재명 녹취록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는데, 여권의 핵심 지지 지역인 전라도에서도 46.3%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녹취록 방송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최근 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또는 하루 차이로 나오는 조사 결과가 오차 한계를 크게 뛰어넘어 뒤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이런 널뛰기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현재 민심과 표심을 데이터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론조사가 유일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널뛰기 결과의 가장 큰 이유로 표본 수집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여론조사 회사들은 성, 연령, 지역별 유권자 분표를 고려해 표본을 수집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응답했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좌파 성향층의 60%가량이 이재명 후보를, 보수파층의 60%가량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면 표본에서 어느 한쪽의 비중이 1%포인트 커질 때 지지율은 0.6%포인트가량 높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1월 16일과 17일 양 이틀간 실시한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선 표본에서 진보층 비중이 보수층보다 2.6%포인트 컸는데요. 이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35.6%, 윤석열 후보 34.4%가 나왔습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여론조사 회사가 조작했다라는 말은 아마 앞서 설명해드린 표본 수집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가 널뛰기 하면서 그 결과에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여론조사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밴드웨건 효과를 유발해 여론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 생각이 여론조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론조사가 국민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후보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도 지지율 높은 후보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정치권에서 흔히 쓰이는 바람이나 대세론이라는 용어가 밴드웨건 효과의 실예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쪽 후보가 잘 나온 여론조사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많이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윤석열 대세론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주말과 월요일인 오늘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먼저 일요일인 어제 공표된 P&R 조사를 보도해드립니다. 뉴델리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P&R이 지난 20일과 22일 양 이틀간 전국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등이 포함된 3자 대결에서 지지율 46.5%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36.4%, 안철수 후보는 11.8%로 각각 나타났는데요. 지난주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윤 후보는 2.8%포인트 올랐고 이 후보도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2.4%포인트 떨어졌는데요. 또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의 가상 3자 대결, 즉 윤석열 후보 쪽으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했을 때 윤 후보는 49.8%, 이재명 후보는 37.6%, 심상정 후보가 4.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지지층은 가상 3자 대결을 벌일 때 자기 당 후보인 안철수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대결에서 국민의당 지지층의 63.5%는 윤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한 반면 안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9.6%,
이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라는 응답은 4.7%였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특이할 만한 점을 꼽으라면 역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점인데요. 일각에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를 넘어 마의 20%가 넘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있었지만 오히려 대선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는데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사자 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6.8%를 기록하며 오차 범위 밖에서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0%,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5%로 뒤를 이었는데 윤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1.4%포인트, 이 후보는 0.1%포인트 각각 오르면서 두 후보의 격차는 직전 조사 3.9%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5.2%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차이인데요. 앞서 보도해드린 PNR 조사와 마찬가지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2.9%포인트 떨어져 해당 여론조사 기준 6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발표된 두 개의 여론조사를 보도해드렸는데 저는 무엇보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주목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후보 단일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안 후보는 1월 초 마의 15%대를 넘어 17%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때문에 지지율 20% 선도 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왔었습니다. 제 같은 분위기에 고무된 국민의당 쪽에서는 설 연휴 전까지 안정적인 15% 지지율을 확보하고 이후 20% 지지율을 돌파하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면 쉽지 않은 일이죠. 왜 그럴까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드러난 안철수 후보의 취약점은 바로 뒷심 부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당시 안철수 후보는 초반 우세를 지켰는데 투표 한 달 전인 3월 11일에서야 오세훈 후보가 처음으로 오차 내에서 안철수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3월 23일 발표된 단일 대결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이처럼 안철수 후보가 뒷심이 없는 것은 이른바 철수 정치라는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 물론 그동안 안철수에게 따라붙었던 철수 정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현재 안철수 후보는 완주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게 사실입니다. 자, 만약 완주했을 경우 약간의 차이로 이재명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임기 내내 이재명이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을 때마다 안철수 후보도 덩달아 욕을 먹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 이재명 정부를 탄생한 주역으로 안철수는 국민들에게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불안감을 느끼시고 있는 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과연 의석이 두세 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이 배출한 안철수 대통령이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이 점도 굉장한 불안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현재 이곳저곳에서 후보 단일화, 연합 또는 공동정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자, 부디 안철수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현명한 판단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